교수님은 헌익대학교에서 석보 산절과 월인석보를 주제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어학자입니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삼국교사를 주제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불교학자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한국 연구소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불경과 삼국유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강의와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세 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법,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저장과 선덕의 신라불교 국도 프로젝트 여러 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탈리아 교수님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화면 공유해서 제가 이 PPT 보면서 수업을 할 텐데 동영상, 또 사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시고 또 질문 채팅창에 해주셔도 좋고 메모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답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고도 찾았어요. 이 Higher School of Economics. 예. K 클래식 상공유사와 여성문화. 이 중에서 특히 수로부인,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 여성, 상공유사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1월 19일 화요일이고 러시아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이죠. 서울은 오후 3시 30분이에요.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원인데 오늘 이 특강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도브로의 우뚜라? 맞아요? Dear Korean Studies students and Higher School of Economics in Russia, nice to meet you. I'm Jung Jin-won from Dongguk University in Seoul. It is an honor to give a special lecture to Russian students at the invitation of Professor Natalia Kim and Professor Heran Kim. Thank you so much. I'm very happy to meet Russian Korean studies students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oday I give a lecture on Samguk-yusa and women's culture in easy Korean and English. I think this book is the best masterpiece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Please listen carefully, ask questions, or answer quizzes, and you will receive my book as a prize. Okay, let's start. 이게 제가 쓴 책들이에요. 2016년에 상공유사 여인과 걷다, 2019년에 상공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 지금 나탈리아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책들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상공유사 원유와 춤추다. 제가 상공유사 시리즈로 3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드레이지드 코리안 15th century 훈민정음 전공자예요. 아까 나탈리아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그래서 부디즘 수트라, 훈민정음 부디즘 수트라로 월인 석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작년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책을 많이 쓰고 또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대중들에게 일반인들, 대학생들 말고
뭐 신문에 연재도 하고 뭐 TV 특강도 나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발음이 잘 안 들리거나 빠르거나 속도가 이해 잘 못하겠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상공유사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예. 상공유사 어떤 책인지 아세요? 네, 네. 상공유사는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들도 공부하셨죠? 아마 제가 이제 헝가리 한국학과 또 터키 LGS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외국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보통 일본어나 중국어를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자를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혜란 선생님께 여러분도 한자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삼국은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라는 뜻이고 유사는 rest of things예요. 그냥 그 surface meaning은 그렇지만 이거는 overlooked record라는 뜻이고 something special, very important thing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meaning of 삼국유사 does not record the rest of the things except the important thing of three kingdoms. 삼국유사 is a writing that records the core of Korean culture, emotion and soul. 문화, 정서, 정신을 담은 아주 중요한 책이다. 저는 보통 이 삼국유사를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의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따가 퀴즈 낼 거예요. 저는 삼국유사를 그 한국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늘 삼국유사를 배우고 나서 어떻게 또 여러분만의 정의를 내드릴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제 강의 들어주세요. 삼국유사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고려 시대의 책이죠. 13th century예요. 13세기 책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 consists of 5 volumes and 9 chapters. 5권 9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the 9 chapters include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피운, and 후선. 굉장히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그 내용은 book 1, 2, 3, 4, 5에 이렇게 Wonder, 1, 2, Rise of Buddhism, Pagoda and Buddhist Image, Statue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Miracle, Taste of Devotion.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효선편의 Filial Piety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불교의 그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거는 삼국유사에만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왕력, 기이, 흥법, 탑상. 그래서 왕력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죠. 가락국은 가야의 다른 말이에요. 가락국, 가야, 뭐 가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고구려, 포스트 백제. 이거에 대한 브리프 뭐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크로놀로지 연표고 그 다음에 뒤편은 아주 이제 그 신기한 이야기들인데 고조선부터 후삼국, 후고구려, 후백제를 후삼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흥법은 the acceptance of Buddhism and its prosperity in the Three Kingdoms 그런 뜻이고 합상은 아까 스파, 파고다 앤 부디즘 스테이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이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고 신주는 그 미러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고 이것도 감통도 그 아주 신기한 내용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피음편은
이렇게 정치를 한다든지 아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연예인 같이 이렇게 나서서 유명한 그런 스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또 산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깨닫는 그런 수행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써 있고, 효성편은 지금 말한 것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불교에 대한 수행, 메디테이션이라든지 뭐 그 정전을 공부하라든지, 그래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삼국유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삼국유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세계를 향한 큰 울림,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삼국유사가 민속적인 내용과 철학적인 내용과 인류학적인 내용과 국제적인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요거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나오는 부분만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네. 괜찮아요. 여기에는 유기체적 세계관이 잠복해 있는데, 고대인들의 사유와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민속적인, 철학적인, 인류학적인 완벽한 책으로 국제적인 책입니다. 보면 볼수록 깊이와 가치가 느껴지는 책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왕력, 아까 크로니컬, 태블릿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730여 년 전 태어난 오래된 미래, 삼국유사. 원형과 본질을 지키며 투명하게 저술한 삼국유사는 시대를 아우른 한국의 역사이자 길이 보존해야 할 삼국유사 권 3, 4, 5는 삼국의 불교 전례와 발전, 고승의 행적과 전탑의 유래 등 불교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서 남아있고, 이런 책이 자기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오히려 한국으로 이 삼국유사와 월인석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인도에 가서 또 다른 불교의 그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동아시아의 기록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요맘때요. 작년에 1월 말 2월 동안 델리에 있는 네루 대학교하고 델리 대학교에 가서 이 한국학 특강을 하면서 이 삼국유사 월인석보 강의를 했는데,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썼죠. 그리고 월인석보는 선민정음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석가모니의 이야기, 경전 내용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처음으로 생겨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인도에는 지금 불교가 없어요. 거의 힌두교의 일부분, 한 파트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샤카무니 붓다가 힌두교의 굉장히 많은 신들의 9번째 신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도 학생들이 한국에 우리의 불교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니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삼국유사를 뭐 애니메이션 콘텐츠라든지 게임 콘텐츠라든지
뭐 그 뮤지컬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가 삼국유사를 원천으로 한 영상 콘텐츠는 물론이고 수록된 향가도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애니메이션도 되어 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유럽의 그 학생과 대중 강의를 했더니 정말 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이제 일으켜서 향가를 한국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국악풍으로 창작한 노래를 짧게 들려줬더니 그 노래를 그 자리에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향가를 국악으로 만든 노래를 이따가 들려드릴 거예요. 혹시 따라서 부를 수 있으면 그 학생도 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역사 이야기라든지 가야의 역사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만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지? 그리고 그 김해 지역에 가보면 김수로 왕의 영역과 허수로 왕의 영역이 구전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왕릉도 허수로 왕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허황옥의 왕릉을. 그럴 만큼 이 허황우에 대한 그 인기와 지금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것들은 김수로 왕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앞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처용에 관한 이야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강 먼저 태어난 수로는 왕으로 추대되어 금강가야를 건국합니다. 왕에게 배필이 없어 걱정할 무렵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이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했고 수로왕은 직접 10살 연상인 허황옥을 맞이해 결혼했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도 있고 국제의 결혼, 다문화 가정의 시조라고. 지금 이야기 보시면 부인이 10살이 더 많아요. 10살. 지금 우리나라의 연상연하 커플 연예인들 부부가 되게 많아졌는데 10살 차이씩 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가락국 가야의 두 시조 왕과 왕비는 왕비가 10살이 더 많았고 또 이것도 여성 문화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허황옥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할 수로 부인의 수로와 허황옥의 남편 이름 김수로 왕의 수로가 똑같이 태양 수리아라는 데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이제 좀 이따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삼국유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바로 이 스님, 이련이에요. 보통 이련 스님 또는 이련 선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련에 대해서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북, 경상북도라는 뜻이에요. 경상도의 경산이라는 곳에 경주 김씨로 태어났어요. 경주 김씨는 신라 김씨라는 뜻이고 왕족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라는 책을 쓴 이련 스님은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까지 84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 고려시대의 왕의 그 나이도 평균 나이가
한 30대였대요. 그러니까 80살이면 한 3배 정도를 더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한 거의 150살, 200살 정도까지 살았던 아주 장수한 스님이에요. 한 100종류의 책을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 책, 조동오이. 근데 이 조동오이를 수정증보해서 중편 조동오이라는 책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공유사 두 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련 스님의 저서 중에서 중요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황룡사는 지금 몽고 그 원나라라고 했어요. 13세기에 한 30년 동안 거의 9번을 고려를 침략을 해가지고 고려에 있는 절이 다 불에 탔는데 그 중에서 신라를 가장 그 대표하는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이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부상당하고 또 이제 그 배고파하고 이런 것들을 그 위기에 그 고려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고 신라 시대에 신라도 백제 고구려에 그 항상 침략을 당했는데 그리고 당나라에게도 침략을 당했는데 결국은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힘을 모아서 이 황룡사를 지어서 그 삼국 통일을 하고 당나라의 침략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삼국유사 이야기로 나오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황룡사 넓은 이 빈 절터에 가면 내 머릿속으로 황룡사를 그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절을 복원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각사라는 절이 마지막에 머문 절인데 인각사라는 절도 지금 경상도 군위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아예 앞에 이름을 삼국유사의 고장, 삼국유사의 도시 군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삼국유사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이전에 대해서 보고 또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세요? 힙합? 삼국유사 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책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한국 사람들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힙합으로 노래한 걸 들어볼게요. 비아나, 이번 주제가 삼국사기 대 삼국유사인데 솔직히 삼국사기가 더 낫지 않냐? 에이, 삼국유사가 더 낫지 이제 형님. 아 그래? 오케이, 너랑 샤라투 삼국사기. 내가 먼저 시작할게.
고려시대 쓰인 삼국시대 역사책 그중 꼽히는 두 권 삼국사기엔 삼국유사리 언뜻 헷갈리는 두 책 차이점은 두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 다르게 서술돼. 어머, 죄송. 제가 딴 걸 눌렀어요. 오케이, 너랑 샤라투 삼국사기. 내가 먼저 시작할게. 고려시대 쓰인 삼국시대 역사책 그중 꼽히는 두 권 삼국사기엔 삼국유사리 언뜻 헷갈리는 두 책 차이점은 두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 다르게 서술됐다는 그 점이 있네. 바로 그 점이라네.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 발림 또한 규격의 예상보다 많았는데 삼국사기는 총 50권이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지. 막강한 문벌 출신 귀족 김부식이 편찬했죠. 신라가 삼국의 중심 유교적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봤죠. 그런 그가 왕의 명구로 펴낸 국가 공식 역사책인 삼국사기에는 주로 왕과 정치 이야기 중국이 최고인 시각 당시 유학자들의 생각들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지만 책 속에 잘 드러나 삼국유사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지. 우리나라만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두 권 중에 맘에 드는 하나를 외쳐 say man. 삼국사기보다 130여 년 늦게 펴책 총 9편 당시와 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대에 나온 삼국유사 여러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 전설 등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 고조선부터 삼국까지의 역사를 담아 지당고 신화 바본 달과 평강 공주벌 국사와 석굴암에 비한 에벨레정 또한 모두가 삼국유사 속 이야기 그 이야기 속 이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 말로 채 표현을 다 못할 정도의 깊은 들이고 유사의 가치는 가사로 설명할 수 없어. 그 가치 사기에겐 없는 또 다른 차별점 우리 민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책에서 한 번씩 알아봐 흥미로울 거야 다. 그리고 절대 잊지마 승령에 지켜봐 이 책의 가치를.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두 권 중에 맘에 드는 하나를 외쳐 say me.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삼국사기 vs 삼국유사 yeah. 두 권 중에 맘에 드는 하나를 외쳐 say me. 그냥 유산 채널 이것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렇게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1146년 12세기에 만들어졌고 삼국유사는 확실히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80년에서 1285년 13세기 한 140년, 150년 차이로 두 책이 역사책이 남아 있는데 이 두 책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삼국유사만 있었으면 삼국유사는 그냥 옛날 얘기 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라는 그 오리지널 역사책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도와줘요. 또 삼국사기에도 삼국사기에는 짧게 나왔지만 삼국유사에는 또 길게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두 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두 책이 하나로 합해져야지만 온전한 책이 되는 고려시대의 그 역사책이에요. 고조선부터 그 고려시대까지. 그때가 고려 왕조, 고려 다이너스티 때고 김부식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해요. 그리고 이런 책도 쓰는 유학자, 컨푸시언, 그 이제 스칼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여성들을 굉장히 남성보다 약간 좀 똑똑하지 못한 열등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심지어는 신라 시대의 선덕 여왕, 첫 번째 여왕도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암탉이 울어서 신라가 망할 뻔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삼국사기 책에 써놔요. 근데 사실은 그 선덕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 김유신 같은 훌륭한 그 장수들이 나와서 삼국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쓴 책이 자장과 선덕 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선덕 여왕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해놓은 책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국유사와 여성문화 이야기 할 건데
이렇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그냥 surface meaning, 겉에만 읽으면 남자들의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영웅의 어머니, 영웅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지혜로워서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In 삼국유사, most of the content seems to be men's stories, but the main character in this book is often women.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행간의 뜻을 읽다라고 얘기하는데 between lines. It is important to read between lines in this book. 그러면 the reversal code of 삼국유사 shows that behind a good man is a woman much wiser than a man.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제 책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전자출판에서 이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왔을 때 기사 잠깐 볼게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인들을 통해 불교와 역사, 문화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동국대 정진원 교수는 어제 서울 열린선언에서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출판 기념회를 열고 역사 속 어머니들과 관세음 보살, 스님들을 도운 여인 등의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은 그동안 정 교수가 서울법연사와 불교 영어 도서관 등에서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를 색다른 관점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 그림도 고구려 시대 여인인데 이 그림은 고구려 시대 여인은 일본에서 그 무덤에 옛날 무덤에서 벽화에서 갖고 온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련이 삼국유사에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련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수로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한 5명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5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유사 Who is the best and most beautiful 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현명하고 와이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삼국유사 책 속에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진선미라는 건 1등, 2등, 3등이라는 뜻이에요. truth, goodness, beauty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미스 코리아도 1등을 진, 2등을 선, 3등을 미라고 해요. 하지만 진선미라는 말 자체는 다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3명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수로부인 이야기만 하는데 태양 같은 수로부인, 수로의 뜻이 sun이라는 뜻이라고 잠깐 얘기했죠. Lady Suro like the sun.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특강이 이제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신라의 공주였다가 백제 왕의 왕비가 되는 선화공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퀸 선화, 프린세스 오브 신라 앤 백제.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공주이자 왕비의 역할을 했던 멋진 이제 여성이고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거는 물론 얼굴도 아름답지만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내면도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사꽃보다 아름다웠던 도화녀. 요즘에 그는 잘 안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자를 도화살이 있다라고 써요. 그 도화살의 도화는 복사, 꽃이라는 뜻이에요. 피치 플라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라의 첫 번째 여왕 아령도 그 박혁거세라는 왕과 공동 통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리고 부여의 대모신 유화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어머니인데 부여라는 나라에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모신 godmother 부여의 그 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아까 잠깐 나왔던 가락국의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도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예쁠까? 어디가 예쁠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이따가 퀴즈로 물어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로부인, the most beautiful lady 수로 in the world이에요. 뭐 in the world 정도 아니라 뭐 in cosmos 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주 대스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왔는데 봄의 여신 수로부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봄에 피는 이 아젤리아 꽃, 철쭉꽃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삼국유사의 그 이제 로맨스와 판타지로 만나는 삼국유사라는 TV 식당을 제가 했어요. 조금만 볼게요.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 글쓰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프로필이 다시 나와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지금 자, 우리 지난 시간 삼국유사 맛보기를 조금 했는데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스님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나를 많이 부끄러워 하시거든. 요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니까 을 조금 받아서 볼게요. 부임하는 도중이었. 자느라고. 어떻게 알았지? 다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해시태그 키워드 치시면 다 쭉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대본대로 했거든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알파고예요. 터키 이 사람인데 아주 똑똑해요. 이 수로부인은 앞에 네 글자가 자용 똑같아요. 도하녀하고. 근데 여기는 절대야. 야, 절대는 뭐. 네. 절대는 대체 불가. 네.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네. 자연 절대. 네. 그런데 이 자용절대 수로부인은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이 다 좋아해. 어머야. 자느라고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겨야 그렇게 좋아합니까? 네. 수로 부인이잖아요. 네. 지금은 암한테나 부인을 붙이지만 그때는 부인도 왕비라든지 왕비의 엄마라든지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신분에게만 부인을 붙였대요. 성덕,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태수의 부인이에요. 남편이 강릉 태수, 그러니까 지금의 경주부터 강릉까지 뭐 말을 타든지 어쨌든 간에 육로로 그 봄에 임명을 받아서 부임하는 도중이었어요. 바닷가 절벽에 철쭉꽃이 쫙 폈어요. 그 바닷가의 절벽을 그 철쭉꽃을 본 수로부인이 저 꽃을 꺾어다가 내게 줄 사람이 없는가? 아무도 못 가죠. 네. 태수 행렬이니까 수십 명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 물론 못 가고 남편의 신하들도 눈치만 보고 쩔쩔맬 때 한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그 꽃을 아무렇지 않게 따다가 받치면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그게 이제 헌화가라고 보통 불려요. 헌화가 자줏빛 여러분 바위 끝에.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찰떡같이 핀 바위 끝이죠. 잡고 있던 손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거든 이 꽃을 꺾어 바쳐옵니다. 신라 시대 거의 노래라서 뭐 약간 이탈리아로 내용이 치면 무슨 어려워요. 세레나데? 바쳐요. 남편 순정공도 옆에 있는데 노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틀 뒤에는 해변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변가 정자에서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부인을 납치합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신 용왕이 한눈에 반한 거죠. 남편이 땅을 치면서 발을 굴렀지만 어찌할 수가 없죠. 네. 이때 또 다른 노인이 출연을 합니다. 그 노인이 구출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이 했습니다. 내용도 중요해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를 부르고 지팡이로 언덕을 두드리면 바닷속의 용왕이라고 한들 부인을 내놓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나와서 도로 내려놓고 돌아갔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수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훌륭한 화가들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그림은 이만익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수로 부인이 그 암소, 이건 암소 같지는 않아. 근데 그 소를 타고 가고 있고 그 한 노인이 이 철쭉꽃을 꺾어서 들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갖다 바치는 이야기,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로 부인의 그 모습을 이련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자용절대, 이 어려운 글자 한자죠. 자자는 자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 모델 핏, 그 스타일리시하다라는 뜻이 이제 강하고 용은 이제 good face, 굉장히 예쁜 얼굴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절자는 끊어지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대자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할 사람이 없다. 그 스타일리시하고 예쁜 얼굴, 외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콘텐츠 캐릭터로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으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만이 아니라 땅의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도 이 수로 부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바다의 왕도 이 수로 부인을 좋아해서 납치를 해요. 그래서 평생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 산의 신, 바다의 신, 호수의 신들이 계속 이 수로 부인을 납치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림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로 부인의 남편이에요. 순정공이라는 귀족이에요. 그 설화벌, 지금의 경주, 신라의 수도에서 강원도의 강릉이라는 곳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타고. 근데 어느 날 이 산 꼭대기 아주 위험한 곳에 봄에 피는 꽃이에요. 아젤리아 꽃, 철쭉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한 걸 다시 글로 쓰면 수로 부인이 신라 8세기 성덕왕 때의 사람인데 남편이 강릉태수로 갈 때 바닷가 꼭대기 절벽 클리프죠. 그 벼랑 위에 철쭉꽃이 많이 폈어요. 그거를
저 꽃 예쁜데 누가 나한테 꺾어다 주실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갈까요? 못 가죠. 그러면 누가 갈까요? 신하가 갈까요? 못 가죠. 왜? 목숨이 그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706년도의 이야기예요. Who can give me flowers to pick me up?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설득순위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예뻐서 자신만만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노인이 이 아젤리아 철쭉꽃을 따다가 바치면서 헌화가 플라워송을 불러요. 근데 이 올드맨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라기보다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언어학을 전공해서 여러 언어를 공부했는데 중국에서 선생님을 뭐라 그러죠? 라오슈라고 하잖아요. 늙을 노자에다가 선생님, 스승 사자를 써서 노사라고 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 늙은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저도 늙은 할머니인가? 라오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나이가 들고 와이즈 현명한 노인이 그 꽃을 꺾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드릴다, 헌이 이제 바치다, 갖다 주다 그런 뜻이에요. 꽃 하자, 노래 가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 꽃 바치는 노래를 장명서라는 이제 국악 그 전문가가 부르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굉장히 짧거든요. 혹시 따라 부를 수 있을까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세계문화유산인 정가의 일부분을 약간 현대화한 노래예요. 자줏빛 바윗가에 잡은 손 암소 놓으시고 나를 아니 부끄리시든 꽃을 꺾어 바치우리다. 어때요? 듣기 좋은가요? 아름다운가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좀 어렵죠? 저는 이 노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한번 리허설 한다고 불러봤더니 지금 딸이 듣다가 엄마는 절대로 노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참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명서라는 가수가 혹시 요새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로 나오고 있어요. 이 가수인데 이 사람이 장명서고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나온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되게 아끼는 그런 가수예요. 들을게요. 이 가수가 제가 이 향가 노래를 이렇게 작사를 하면 다 노래로 자기가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가수하고 같이 가서 이 특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쭉꽃이에요. 로얄 아젤리아 블로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수로 부인이 아름다워서 일어나는 그 해프닝, 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레이디 수로 키드냅트 바이 드래곤 킹. 그러니까 바다의 왕인 이 드래곤이 이 수로 부인을 납치하는 이야기예요. 부인 남편도 있는데 신하들도 많은데 대단히 그 이제 바다의 왕이긴 하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용감해요. 그래서 바닷가의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파빌리온 같은 데서. 그때 이제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부인을 바닷속에 궁궐로 납치를 해요. 그래서 남편 순정공이 납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다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바다신에게 납치된 수로 그 얘기도 삼국유사에 나와요? 나와요. 예. 그럼 지금 삼국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바다신이 수로 부인을 납치했을까? 그냥 얼굴만 예뻐서 뭐 그 모델처럼 생겨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빈치 코드 힌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인이 나타나서 그 옛날부터 그 현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그 말이 이제 중구삭금인데, 중은 여럿이라는 뜻이고 구는 입구라는 뜻인데,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녹을 때가 어려운데 녹이다, 멜트라는 소리고, 금은 골드도 되지만 아이언도 돼요. 그래서 The words of many people can melt iron. 저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삼국유사에 나온 그냥 네 글자, 사자성어 한자 말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뭐 그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댓글, 나쁜 댓글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너 죽어, 나는 네가 싫어, 뭐 이런 말을 많이 써놓으면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나쁜 뜻의 중구삭금이죠. 여러 사람의 말이나 글자가 그 어떤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다 용왕에게 납치된 수로 부인을 구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좋은 그 마음씨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 시킨 대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이랬어요. 이것도 장명석 가수의 노래예요. 이건 따라 불러볼까요? 조금 더 쉬워요. 부인을 납치한 죄 어이 크지 않으리 내 금을 들여 잡아서 구워 먹으리. 네. 이 노래를 인도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따라서 불렀어요. 혹시 러시아 그 학생들도 바로 따라서 부를 수 있나요? 러시아 사람들도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죠? 1학년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커서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수로 부인의 그 퍼스널리티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남편도 있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그 납치가 된다, 키드냅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겠죠. 불안하고 굉장히 무섭고 뭐 불행하고 아주 나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구출한 그 수로부인한테 남편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수로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버로 꾸민 궁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접받은 음식이 아주 달고 맛있고 아주 그 기름기도 많고 향기도 있고 아주 정갈하고, 그래서 내가 인간 세상에서 먹어봤던 음식이 아니라 아주 인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약간 납치가 돼갖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수로부인의 옷에도 그 바닷속 궁궐에서 갔다 오고 나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퍼퓸의 향내가 이제 계속 났대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향수였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undersea palace decorated with various jewels was beautiful. 그러니까 7번은 7가지 보석인데 꼭 7가지가 아니라 various jewels예요. 그리고 the food 용궁은 이제 드래곤스 팰리스예요. was sweet, greasy, fragrant, and clean, so it was not for the human world. And her clothes also had a mysterious scent, so the scent was something that he would had never seen.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로부인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바다의 왕한테 한 번만 납치된 게 아니라 깊은 산에 가면 산신이, 또 커다란 호수, 연못을 지날 때에는 또 연못신이 이렇게 다 납치를 할 만큼 한 번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납치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dy Suro had a beautiful appearance in the world. So each time she passed a deep mountain or a large pond, she was taken up by the gods and spirits, goddess 같은, goddess는 여잔가? 어쨌든 천지신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수로부인의 성품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바다신 용왕에게 용궁으로 납치가 됐는데 이런 용궁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음식이 맛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신비로운 미스테리어스한 향내가 나고, 이런 거는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삼국유사는 사실은 해석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3세기에 쓴 책이지만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이 책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로부인의 태도가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트라우마 생겨서 집 밖에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근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산신, 무슨 연못신, 이런 사람들, 이런 신에게 납치가 돼도, 그리고 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 신에게 납치가 될 정도로 아름답단 말이에요. 용기 있고 대담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커다란 스케일의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불행한 그런 경험인데 그걸 모험으로 즐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의 여인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거를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나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 납치된 거에서 어떻게 구출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용궁에 가서 주는 음식도 맛도 보고 용궁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관찰도 하고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바닷속의 그 붕벌은 이렇게 생기고 음식은 어떻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전혀 자기의 어떤 그 어려웠던 마음이라든지 무서웠던 마음이라든지 힘든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저는 이 책을 읽는 아주 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수로왕의 수로 부인의 수로가 다 이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산스크리트 인도 고대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고대 종교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인도 고대 언어 문자인 산스크리트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수로는 태양, 태양신, 하늘 이런 의미를 가진 산스크리트의 수루야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제가 논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태양은 하늘 꼭대기에 있잖아요. 맨 위에. 그래서 꼭대기, 아주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그 몸에서 제일 높은 곳은 이 머리 꼭대기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정술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제일 높은, 최고, 최상 이런 의미로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게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언어학을 전공하거나 이 언어, 문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삼국유사에서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수로라는 말이 수로부인하고 수로왕해가만 나왔으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수로라는 이름이 삼국유사에 여러 번 나와요. 문무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문무왕의 동생 거득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득공은 이 거자가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수레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공, 수로 비슷하죠? 근데 이 거득공을 공은 이제 귀족의 뭐 써 같은 이름이에요. 단오거사, 거사는 이제 그 부디스트한테 붙이는 이름이고 단오는 이것도 그 태양이 제일 하늘 가운데 정오에 낮 12시에 오는 날을 우리는 단오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말로 수린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오는 수린날의 수리, 수레는 수레, 수로부인은 수루, 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국유사에 볼 수 있죠. 삼국유사는 이렇게 우리 이름의 어원, 유래 같은 것도 인도하고 관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용모가 제일 예쁜 여인들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면서 혹시 보셨나요? 지금도 이제 더 예쁜 그 여배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요새도 굉장히 이쁜 여배우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합쳐 보면 수로부인 정도의 아름다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김태희 다 아시죠? 그 레인의 부인이기도 하고 또 전지현은 뭐 아까 말했듯이 거의 요즘에 대체 불가의 그런 그 배우고 송혜교는 요새 송중기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스캔들의 여왕이죠. 이 세 사람을 다 합하면 어떤 얼굴이 될까요? 너무너무 예쁜 미인이 될까요? 아니면 괴물처럼 변할까요? 그래서 아까 자용이 어려워서 요 자용 이야기 잠깐 한자 보여드릴게요. 자자는 figure, personal appearance라는 뜻도 있지만 성품, personality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도 good looking, 뭐 charming face 이런 뜻도 있지만 맵시가 나다. 이 맵시도 그냥 겉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름다운 마음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매력 같은 걸 맵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그 뭐 용감한 마음이라든지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그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고 믿는 그런 어떤 낙천적인 태도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저는 이련이 상공유사의 미인을 수로 부인이라고 써놓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다 한국에 와 보셨나요? 앞으로 다 한국에 한 번씩은 오실 텐데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동해안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가는 그 길은 전부 다 이게 동해바다예요. 거기에 이 수로부인과 용해 이런 그 형상을 해놓고 공원, 파크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용에게 잡혀가기 전에 이런 그 정자에 앉아서 이게 정자예요.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해서 바닷가에 있는 정자, 임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척이라는 곳에 이 그 수로부인 공원이 있고 또 강릉에 태수로 갔었잖아요. 남편이 도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이 바다가 있고 이곳에 철쭉꽃이 다 피고 그런 길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저는 수로부인 길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릉에도 꽃을 바치는 길, 헌화로가 있어요. 삼척엔 아예 수로부인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도시가 전부 다 수로부인이 우리 도시를 지나갔으니까 우리 도시의 심볼로 삼아야겠다라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저는 경쟁하지 말고 경주부터 강릉까지 전부 다 손을 잡고 같이 세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서로 윈윈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주고 경상북도고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까지가 전부 다 그 철쭉꽃이 피어 있고 그 신라시대에 수로부인이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 신라 노래를 수로부인에게 썼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상가는 지금 삼국유사에 14수, 14 songs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 그 다음에 한자로 된 그 거북이 노래 두 노래가 전부 다 이 수로부인에게 그 쓰여졌다는 건 그만큼 수로부인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저는 앞으로 이 삼국유사의 많은 노래 가사들이 미래의 또 다른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K-팝 말고 저는 K-클래식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삼국유사라는 책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이다. 여기에는 역사하고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노래처럼 문학, 철학, 종교,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삼국유사 is a treasure trove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주제예요. 삼국유사에. 그리고 이제 최고의 미인, 그 수로부인을 위한 그 신라시대의 두 노래가 헌화가, 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플라워송, 그 다음에 터틀송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삼국유사를 읽고 저하고 같이 그 필드워크 같은 거를 하고 싶으면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지금부터 마련해 보기 바란다, 준비하기 바란다 하는 걸로 부록처럼 이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삼국유사 여행가 걷다 이런 그 대중 강의도 하고 이거는 이제 터키에서 이제 에르제스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경주 불국사에서 이제 그때 이 삼국유사 여행가 걷다 책이 나와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2010년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엘테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교수를 하다가 2011년에 돌아오고 2012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유럽 대학의 학생들하고 필드워크를 한 내용들인데 잠깐 보실게요. 독일의 본 대학 세종학당 학생들하고 이런 그 필드워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이구.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혼자 했던 사랑이 떠날 땐 편한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이거 아까 운문사 이런 스님이 한국문사 쓴 절이에요. 보통 절은 템플스테이 할 수 없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가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이제 삼국유사와 세계문화유산을 본대학에 직접 가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LGS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먼저 하고, 본대학은 거꾸로 했죠. 필드워크를 하고 특강을 하고, LGS 대학교에서는 특강을 하고, 그 가을에 터키 교환 학생들이에요. LGS 대학교뿐만 아니라 앙카라 대학교 학생들,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경주 불국사 템플 스테이도 하고 템플 스터디도 했어요. 한국 음식도 보고 먹어보고 절에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7년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 낙산사에 또 이제 템플 스터디 갔어요. 이게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멋있죠? 눈 온 설악산이고, 이게 동해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교 12월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특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터키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제 열심히 들으셨는데, 삼국유사 속의 여성 문화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대답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로 부인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아름다우면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 강의한 삼국유사는 네모다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정의. 어땠어요? 오늘 삼국유사 강의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지루했어요? 감사합니다. 강의를 해주셔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요? 모든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마리아는 몇 학년이에요? 네? 몇 학년 학생이에요? 4학년 학생이에요. 4학년, 네, 4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네요. 그래서 저는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라고 했잖아요. 마리아는 삼국유사는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삼국유사는 역사 책이고 문화 책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마리아 얼굴 보여주세요. 제 책을 상품으로 드릴게요. 아주 대답 잘해줬어요.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는 이런 필드워크 경주 같은 데 가보고 싶다. 아니면 동해 수로부인길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꿈이라든지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아까 부른 노래, 가수가 부른 노래, 그런 노래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혹시 새로 이 삼국유사 강의를 듣고 해보고 싶은 게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좋아요. 이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터키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 할 정도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어요. 이제 뭐 조선시대 월인석법 불교 이야기를 했더니, 조선시대는 유교 나라였는데, 왜 왕이 불교책을 썼나요? 뭐 이런 질문.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거하고 관계없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면 한국학을 하면서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궁금해요.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네. Ну, возможно, у вас есть какие-то вопросы, и вы можете задать. 이 책을 줄 거예요. 이게 보이다가 말다가 그러는데 이 책을 상으로 드릴 거예요. 이 책을 직접 제가 언젠가 가서 줄 수도 있고 전자책으로 이메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수로부인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한 아름다운 여인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서로 부인 이외에 삼국유사 여성 주인공 중에 누가 또 있을까요? 수로부인만큼 중요한 그 여성? 아까 제가 한 5사람 이야기했어요. 선화공주, 백제의 퀸이 된 선화공주, 신라공주로, 그 다음에 왕이 죽어서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어요. 조화녀. 그리고 박혁거세의 부인이자 공동 그 나라를 왕처럼 다스린 왕비 아령도 있고, 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도 있고, 처음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지만 이름이 안 나온 여성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권을 썼지만 10권도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삼국유사를 열심히 읽으면,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3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책을 100번 정도 읽으면 이 책을 다 외워요. 그러면 책거리라는 파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국유사를 지금부터 연구하시면 아마 러시아에서 제일 전문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라는 K-클래식 콘텐츠 북을 가지고 텍스트로 삼아서 이 연구를 계속해서 박사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 해줘서 두 마리아 학생이네. 아까는 마리아 필리크, 지금은 마리아 브라치단. 네, 두 맞습니다. 학생, 김혜란 선생님 이름 저한테 전해주세요. 네. 이 정도로 하면은 될까요? 나탈리아 교수님 지금 1시간 24분 했네요. 몇 분 지났어요? 그럼 1시간 30분 정도 지났죠? 25분, 네. 예. 근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좋습니다. 교수님, 예. 준세기 미인이라는 개념 뜻은 우리 현대사, 우리 시대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미인이라는 개념이 그때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뜻이었을까를 찾는 게 지금 우리의 그 연구 테마예요. 그래서 저는 삼국유사에 예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수로부인은 그 스타일리시하고 예쁜 게 그 대체 불가. 선화공주는 아름답고 고운 태도가 또 둘도 없다.
그 미연무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글자씩으로 이제 그 미인의 표현을 이련히 써놓는데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그 아름다울 미, 뷰티의 뜻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그 플라스틱 서저리 해도 미인이잖아요. 그 네. 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미를 얼굴에 외모에서 찾는 미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용기 있는 브레이브 뭐 그 아주 제네러스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야 미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뭐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인,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제 이야기를 듣고 아 그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것이 미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라는 책이 그래서 더 매력이 있고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삼국사기 읽을 때 여성 주인공이 몇몇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삼국유사에 여성 주인공들이 많다고 네네. 했습니다. 네. 왜 그래요? 왜 이런 스님 여성 주인공이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질문이에요. 생각합니까? 나탈리아 교수님은 삼국사기도 되게 열심히 읽고 삼국유사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삼국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쓴 사람이 그 김부식이라고 해서 유교학자예요. 그래서 유교는 남자가 훌륭하고 여자는 훌륭하지 않다. 그걸 남존여비라고 해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아주 그 낮다. 아래에 있고 네. 남자는 높은 곳에 있다. 그런 시각에서 여왕, 선덕 여왕도 선덕 여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 막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역사책에 아무리 유교학자지만 왕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났어요. 저는. 근데 이련의 경우는 스님이기도 하지만 또 그 어머니가 96세가 되도록 그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아들 스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다 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삼국유사를 열심히 읽다 보면 저는 못 발견한 또 훌륭한 여성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 중세기의 역사책을 보셨잖아요. 네. 우리는 삼국유사 다른 역사책 비교하면 입장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예. 저는 사실은 그 러시아에서 이 삼국유사를 썼던 뭐 그 삼국시대라든지 그럴 때는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성들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교 그 문학 연구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 그 고등경제대학이 러시아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 학생이 러시아에 유학가 있는데 이 학교에 그 입학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좋은 학교인데 저한테 어떻게 여기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듣고 질문도 많이 해줘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예, 코비드19 끝나고 우리 얼굴 직접 보고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나탈리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베라 교수님, 그리고 김혜랑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걸리지 너무 말고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또 예.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